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수능 치는 어린 우리 그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세요.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이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수능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포항에 계신 우리 또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 여러분 함께 이겨내고 국가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손길을 해서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다고요? 공수처 설치 관련됐네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법에 협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묻지마 반대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내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저것도 형평성 있게 수사하라고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옥상 옥이다, 그러므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테크 기업의 공습, 한국 반도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추월하는 차이나 테크놀로지를 의미하죠. 110조 반도체 펀드를 만들겠답니다. 중국이 2019년까지 공장 15개를 건설하겠답니다.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천억 달러 실리콘밸리 기업과 맞먹는 데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15개 공장을 설립하면 이제 반도체가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이 이제까지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것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삼성을 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삼성 죽이기 작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네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삼성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구속해놓고 수사하잖아요. 이제까지 관행에 따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왔던 이 재벌을 이제는 범죄자로 만들어갖고 깜빵에다 가둬놓고 하는 삼성 죽이기에 들어가고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간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북한은 테러 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살인정권 고립화해야, 이게 살인정권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 오늘 발표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개인과 중국 무역회사 등이 포함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해 또 다른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추가 제재가 과연 무엇이 될지 2주간에 걸쳐서 쏟아내질 이 제재 목록들이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대졸자는 줄을 섰는데 대기업 일자리는 9만 개가 줄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제 축소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일자리 9만 개 대기업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외국은 영화 촬영하는데도 15만, 150만의 그 인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영화에다가 막 적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일자리 죽이는 작전은 말이 안 되죠. 그럼요. 말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세금 더 내갖고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있으면 이게 경제가 발전하겠지만 생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몰라서 저럴까요? 경제 죽이기에 나선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이건 경제 죽이기입니다.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낸다. 삼성 SK와 전면전을 한다. 이 물량으로 들고 나오고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해갖고 자기 국가가 그것을 쓰게끔 한다면 삼성, SK 이 전자 제품이 중국으로 팔려 나갈까요? 네.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는 너무 많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명한 메이커라도 속을 딱 열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심각합니다. 야당 청와대 홍종하기 5기 정치 이제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예산 법안과 연계 투쟁하겠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반발했다. 세금 퍼주기 정책 부작용 검증하겠다. 3야 공동전선 펼치는 미주수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 또 유승민이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핵으로 3야당 공조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수대 비안 통합 논란 끝장 못 낸 끝장 토론을 했다. 끝장 토론을 했는데 끝장은 못 냈다는 거죠. 5시간 의원총회 입장차만 확인했고 안철수 3등으로 머물면 소멸된다. 바른정당 통합이 2당 되는 최선이다. 일단은 바른정당과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당으로 한국당을 이기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성엽이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신 YS 3당 통합 연상되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드 충돌, 경찰 1,600명, 시위대 100명에 쩔쩔맸다. 이게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구조의 제일 위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 100명이 경찰 1,600명을 우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민노총 배후에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11월 7일 만찬 후에 돌아가는데 민노총 소속 이자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해갖고 560m 역주행하게 만든 이 민노총 100명이 이제 사드 거기에 뭔 물품 공급하더라도 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네. 기지로 난방장비 반입 소식에 민노총 등 100여 명 성주로 집결했다. 경찰 에어매트 찍고 벽돌로 투척했다. 올해 3번째 충돌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은 벽돌 들고 던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어쩌겠습니까? 날카로운 물체 휘두르고 이 보세요. 이 민노총 소속인지는 몰라도 이러고 있습니다. 21일 경북 성주에서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공사 차량을 막던 시위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물체로 에어매트를 찢으려 하고 있다. 이 에어매트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경찰이 설치한 것이다. 차 밑에 들어가 버티기. 21일 오전 사드 반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해산에 저항하며 차량 밑으로 들어가 농성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이 여자 머리 같기도 하고. 위험천만 벽돌. 21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진입하려던 국방부의 차량을 막아선 사드 반대 시위다가 경찰 병력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있다. 이 벽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심했지만 안 보여주더니 그래도 어때 지금은 보여는 주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민노총이 나라를 깽판 치는 현 주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시위하던 시절에는 막 한상균 그때 막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그럼요. 자, 북황병서 김원홍 군 비리 묵살로 처벌된 것 같아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바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된 것 같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특사 안 만나고 지방 시찰했다. 시진핑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북핵 개법 쌍중단 향해 북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보인 셈이다. 양국 관계에 당분간 찬바람 불 듯하다. 이게 찬바람 불든지 아니면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하고 짜고 치는 고도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미국인 25만 명 내외를 포로로 잡는 것이 시진핑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경고하는 걸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면
이제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25만 명이 포로가 되고 이제 중국과 북한의 조중 동맹 앞에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이 역사에 아주 뭐라 할까요? 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CIA, DIA 미군 요원들 제발 땅굴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를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자술서와 반성문을 쓰고 대한민국 땅굴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대한민국이 땅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북한군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해군 제독 출신이면 땅굴을 덮었던 자들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경도 합참 의장님, 이제 공군 총장 출신으로서 땅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고 하는 것은 어느 놈이 만들어낸 것이냐. 그래서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이하 이들을 다 경질하고 땅굴에 대비하는 이 역사를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이 합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대장들이 만들어 놓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못 판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도 4km 파면은 6km 못 팔까 8km 못 팔까. 이제는 전향적으로 송영무 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님,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때 당신이 작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전 책임 구역 내에서 땅굴로 기어 나와서 미국인 25만 명을 포로로 잡고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포로로 잡고 나면 이게 무슨 개창피입니까? 제발 땅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사 빈손 귀국 7시간 만에 트럼프는 북불량 정권으로 낙인을 찍었다. 김정남 암살, 원비어 사망 언급하며 수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했어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 때 했어야 된다. 북테러 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 트럼프 재무부 추가 제재 발표 후 2주 지나면 최고 수준 제재될 것이다. 2주 후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화 여지 있는 점 강조해달라고 한국이 미에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미 국무 브리핑에서 외교해법 희망한다. 그래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를 책임지는 자로서 외교해법은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즉각 환영, 한국은 북핵 평화 해결에 도움을 기대한다.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양국의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났다. 휴일 수당을 현재 1.5배를 주는데 2배로 주겠다. 이게 기업 죽이기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업 죽이기 정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요. 그다음에 최소 임금을 2배로 10,000원으로 만들겠다. 네. 이게 기업 죽이는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결론 낸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 열기로 한 휴일 근로 가산 임금 관련 쟁점, 근로기준법 해석상 휴일 근로 시간이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주는 평일, 월금 5일, 그래서 일주 근로시간 최대 68시간이다. 이 일주는 토, 일 포함 7일, 여야 잠정 합의 내용 일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이제 결론을 대법원이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 대법원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명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대법원장에.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경제 죽이려고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데 모든 칼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칼날을, 양면 칼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경제가 죽고 보수가 죽고 일방통행으로 연방제 헌법까지 등장하고 이러면 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게 고스란히 바쳐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그 이전에 현재로서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석이 어떤 자입니까? 얼마 전에 국회 답변 자리에서 전희경 의원을 향해서 그게 질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는 이자가 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또 경고장을 날린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이 오만 방자한 자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고서도 분개할 줄 모르고 저항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부채. 그래서 김대기 씨,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인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양반입니다. 소련, 미국과 군비 경쟁 벌이다 전쟁 아닌 국가부채로 무너졌다. 잘 살던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잘못 만나 빚더미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죠? 복지 선진국들 부채 줄이는데 우리는 어째서 반대로 가는가? 말 잘하네. 진짜. 부채를 늙고 가는가?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촛불 반란 그림을 청와대에다 갖다 놓고 촛불 반란으로 우리는 집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면서 갖다 놓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입니다. 보통 집안에도 엄마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자식들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네. 김대기 씨가 용감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992년 1월 1일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미국과 양대축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제정 러시아 시절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도 전쟁이 아닌 국가 부채로 허무하게 끝났다.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 무리하게 군비 경쟁을 벌인 것이 패착이었다. 세계가 모두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국가 부채는 지금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과도한 가계 부채, 일상화되는 재해, 그리고 통일 비용까지 고려하면 여력이 크지 않다. 선진국들이 보여주었듯이 복지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국가 부채 위기는 외환위기 때 겪은 기업 부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런 자원도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핵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0.1%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복지 확대가 어쩔 수 없다면 증세를 하든지 경제 분야 예산에도 줄여야 한다. 자재, 가칭, 국가부채 상한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읽어볼게요. 러시아도 그 절차로 위기를 맞았다. 먼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1991년 5천 루블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었지만 1993년에는 초콜릿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 살 건 초콜릿 하나 산다는 거죠. 생필품은 바닥났고 일자리도 사라졌다. 1994년 화폐개혁으로 루블화 가치를 1000분의 1로 떨어뜨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민 재산만 허공으로 날아갔다. 결국 1998년 디폴트를 선언했다. 못 살겠다 하고 국민의 삶은 비참했다. 인구의 40%가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술집에 러시아 여성이 등장한 것을 얼마나 살기 힘들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때 러시아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다. 이런 때가 있었죠. 국가부채로 무너진 나라는 러시아만이 아니다. 독일이 1차 대전 패배 후 전쟁 배상금 갚으려다가 수렁에 빠진 것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당시 인플레가 워낙 심해 1000원짜리 빵 하나가 1년 반 만에 10조 원이 되었다고 한다. 빵 하나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던 것이 1년 반 만에 10조 원이 되었다고 한다. 봉급, 예금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무일푼이 되었다. 결국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비극의 길로 갔다. 21세기 들어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2000년대 초 파산한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이 심각해 빈곤층이 개구리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한다. 최근 파산한 베네수엘라는 굶주림에 지금도 강도와 약탈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스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 원래 위기가 오면 서민일수록 고통이 크다. 부총은 달러나 금 보유를 위해 통해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한때 잘 살던 나라다.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산업혁명에 성공한 독일, 세계 5대 부자 국가 아르헨티나,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관광강국 그리스 모두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난 탓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들 모두 설마하다가 당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경고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제는 말하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임종석이를 끌어내려라 외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도 행동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홍종학까지 임명했습니다. 이제 미안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설 잘 쓰네요. 네. 그거. 문재인 대통령 21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정학 중소배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유독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던 대표적 친문 정치인이다. 격세 상속과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맹비난했다. 그 경우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청문회에서 선 그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해온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게 완전히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자지요. 네. 이런 자들을 벤처를 해놨으니까 이게 벤처 기업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벤처 기업 죽이러 들어가는 홍정학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너무 하지 말라는 사람만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이 종북 간첩단을 앉혀야 되는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마지못한 듯 나온 정부 입장. 외교부는 그동안 김정남 독살 사건을 테러라고도 말도 못하다가 이날은 분명한 테러라고 했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3문장짜리 입장을 언론에 언급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테러 집단과의 대화다. 테러 집단과도 협상해야만 하지만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민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북의 소가 그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종북 간첩의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칼춤을 추듯이 그 지나는 길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560m 역주행하게끔 만든,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 호텔 앞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을 불태우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하는 일을 감행하게끔 방치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반미 활동을 보는 겁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반미를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행동으로 보여준 자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 대전략이 가고 있는데 이 대전략을 요 두 사람이 앞장서서 파기하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저자들에 의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인데요. 그럼요.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자, 정치 세무조사도 내로남불. 국세청의 적폐청산기구가 20일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 등 중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세무조사 중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한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이 건의 세무조사를 조사권 남용과 세무조사 공정성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촛불 시위 참여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컨설팅 업체 두 곳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충견이 돼 반대쪽을 공격하는 일은 주로 검찰과 국세청이 해왔다. 근래에는 공정거래위도 동원되곤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역시 정치적 조사 중의 하나다. 지금 말이죠. 적폐 청산을 위한 위원회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이제 뒤집기, 보수 불태우는 작업에 동원된 것이 각 정부 부처마다 만들어진 인민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세워지는 날 이 인민위원회의 이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는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 인민재판식이네요. 달러 강서여야 된다,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는 세력이 또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하나의 세계 자산시장, 자산가격, 주식 부동산에서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2월에도 금리 올리겠지만 내년에 4번의 인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반영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강산이 그 규모가 큰 만큼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북한은 살인 정권이다. 불량 국가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했습니다. 핵 초토화 위협, 김정남 암살을 비난했습니다.
북도운 중국 기업 등 15곳을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회의소 최고 수준 대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쌍중단 카드로 남 압박할 것. 이 태영호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평창올림픽 때 공세 전망. 평화올림픽 원하는 남 약점 잡을 듯. 훈련 중단 거부 땐 도발 명분 삼을 듯. 만 개의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대 기업사만 8천여 개가 줄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실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 정부가 쓰는 정책마다 경제를 죽이기, 또 기업을 죽이기, 대기업을 죽이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우 불안하다. 기업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외환위기 극복 지휘한 이규성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과거답습해서는 곤란하다. 4, 5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느냐, 냄비 밖의 개구리가 되느냐는 얼마나 실효성 있고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이자 20년 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이규성 전 장관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DJ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현 원장은 IMF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3년 정도 지속됐으면 완성됐을 텐데 1999년 6월경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3년 가야 될 걸 1년 반 만에 뚝딱뚝딱 해치운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 빈손으로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북한을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했다. 중국 외교 노력 실패에 다시 제재를 강화했다. 민군 이중 용도 물자 수출 원조도 금지한다. 직접 큰 타격 없지만 상징적 조치다. 트럼프 거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틸러슨 우린 여전히 외교를 희망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니까 저렇게 하죠. 정부 테러국 지정 북핵 평화 해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일각선 대화 나서기 애매해졌다. 이 테러 지원국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테러 지원국에게 800만 불 인도적인 거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임종석 정권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을 감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못 만난 특사, 체면국인 시진핑, 김 대북제재 노골적 불만 표시, 특사 귀국 애면한 채 차 공장을 방문했다. 북중 기관지 관련 소식 단신 처리. 자, 저는 시진핑 씨를 해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거대한 땅굴망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표면적인 걸 가지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때 김정은이는 지하로 땅굴망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25만 명을 미군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땅굴 공격을 알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이 비밀을 지켜주는 시진핑이는 트럼프에게 공갈을 치고 있고 미국민들에게 공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짓을 이제 함으로써 니들이 선제 공격을 해도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선제 공격이 땅굴망으로 인해서 3, 4분 만에 미국의 대사관이 접수되고 청와대가 접수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25만 명 미국 국민들이 포로가 되는 일을 저는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짜고서 치는 고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숫자 그렇게 자, 그래서 시진핑이는 요번에 들어갔을 때 김정은이 니 만나주지 말고 저 내려가라. 이렇게 둘이서 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폴 밀 게임, Politics and Military 이 게임에 있어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되고 브룩스 대장은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 25만 명은 하루아침에 땅굴로 솟아나서 각 이 호텔마다
이 지하 주차장으로 펑펑펑 터뜨리고 와서 다 잡으면 25만 명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5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폭격을 하겠습니까? 항복을 하겠습니까? 항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시진핑에게 속지 마십시오. 시진핑의 폴밀 게임에 당신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은 원래 한 명의 생명도 중시 여기잖아요. 이번에도 그 농구 선수들이 도둑질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풀려났었잖아요. 예. 중국에서. 예. 네. 그 정도로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유비무환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구테타 배후 조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내부서도 솔솔. 시진핑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군부 구테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땅굴로 김정은이가 이제 25만 명의 미국인을 포로로 잡을 때 그 배후에 시진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오는데요. 자, 사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먹고 대한민국에 있는 DIA와 CIA 요원이 반역한 짓을, 땅굴없다, 이 반역한 짓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선제 타격을 해도 25만 명을 포로로, 또 부산에 들어온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포획당하는 이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미국 군인, 미국 CIA, 미국 DIA 요원 여러분, 이제는 정직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고 하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들의 거짓말을 저것이 진실이다라고 리포트를 써내고 있습니까? 이는 그동안 내정 불간섭을 명분으로 독재 정권이나 군부 정권을 지지해온 중국의 외교 정책이 부메랑을 맞는 사례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지 일간 짐바브웨 메일은 20일자 기사에서 군부 구테타 발생 나흘 전인 10일 콘스탄티노 추웬과 육군 참모총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창완 취안 국방부장을 만난 것을 중국 배우설의 근거로 들었다. 갔다 왔네. 자, 그래서 중국이 한 걸 보면 현지 언론 군부 구테타 나흘 전 육군 참모총장 베이징 방문 경제 무능으로 중기업 피해보자 중정부 무갑에 버리기로 한 것. 그래서 미얀마, 베네수엘라 등서도 중국은 독재 정권 지원했다는 역풍을 맞고 있다. 시진핑은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땅굴망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선제 타격을 해도 좋다라고 당 기관지를 내세워갖고 그 대신 부츠 언더 그라운드, 육군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 시진핑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이 참 우리나라 지금 죽은 제갈 공명이 사마의를 잡다. 자,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한반도 정통성 북한에 부여했다. 이 자가 뭡니까? 정해구가 국정원 개혁위원장인데 한반도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북한에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종북 간첩단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이 건립됐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두 개의 나라가 건국될 수 없다. 그래서 저쪽 상해 임시정부 그쪽에 건국된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가는 자가 정해구라고 하는 자가 국정원 개혁위원장에 들어앉아서 한반도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고 국정원을 간첩 못 잡는 기구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이 정해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하고 있고 임종석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면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대전략의 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대전략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까? 바보같이 당하고 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의 포로가 돼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고요.
왜 진작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대표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왜 조용히다가 이제서 한 명씩 칼럼이 쓰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이제 깨닫냐? 이제 50대 언론사의 사주들과 거기에 영향력 있는 임원들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막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에 위배되게끔 탄핵을 시켜놓고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산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예? 사회주의 혁명이 90% 완성된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 자식 귀한 줄 아니까 지 자식들이 김정은의 포로로 들어가겠거든요. 노예로.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나쁜 짓은 앞장서서 해놓은 놈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문재인 정부 의도가 어떻든 통진당의 대리 복수극 같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 의지 꺾고 박정부 국정원장 일망타진.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을 송평인 씨가 이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해산당은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국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당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네가 지원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검찰 숙정을 단행할 때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은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인 측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숙청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보복으로 안가품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는 인민재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앉혔다. 성공회대가 이제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사에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란 글이 요점을 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정해구가 쓴 겁니다. 일제라는 국가 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이제 미국은 비하하고 소련을 찬양하는 글을 썼던 자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국정원의 잘못은 엄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개혁을 왜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 세력에 부여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종북 간첩단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국정원을 이제 간첩 못 잡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봉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원인데 왜 간첩 한 사람도 못 잡냐? 지금 뭐 완벽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는데 정해구가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드러낸 비밀회합의 충격적 내용은 국정원의 숙련된 수사가 없으면 포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 같은 고도의 대공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라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수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양동이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라 양동이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중요한 수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가 아니라 수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종북 간첩단의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 사람은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 쓰지만 저는 종북 간첩단이 지금 다 장악했기 때문에 대놓고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다. 그게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2018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이가 국회에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 동부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주의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종북 간첩단의 얘기를 이용대가 했다는 거죠.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간첩, 종북 간첩단들을 다 배치해갖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한 문재인 정부에 중국은 친중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아 국정원의 대공수사 의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공안 라인을 숙장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한 이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봐줄까? 북한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청와대 임의로 임명한 두 사람은 대윤, 소윤으로 불리며 적폐 수사를 주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다. 이 윤 씨가 다 해먹고 있다. 윤 차장 검사의 누나가 성남시 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 씨이고 그 남편이 이용대 전 의장이다. 윤 씨 남편이. 야, 이 이용대가 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윤 차장 검사의 부인은 최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이 된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야, 종북 간첩단이 다 해먹고 있다는 것을 송평인 씨는 이 붓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진당 걱정되네, 잘릴까봐. 문재인 정부는 통진당 정부도 아니고 주사파 정부도 아니다. 운동권 출신 정부에 가깝다. 그러나 사상이란 묘해서 한쪽 자장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쪽 자장에 속하게 된다. 주사파라는 강력한 자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백낙청 씨 분단 모습론이나 민족해방적 현대사 인식이 위치하고 그 바깥으로 요점 정리도 안 되는 잡다한 운동권적 사고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적이 동색인 양 한 무더기로 가고 있다. 주적이 북한인데 왜 주적을 우리 우파를 돌리려고 말살을 할까요? 여기에 주적은 한자로 써놨네요. 자주색과 붉은색. 주적. 그래서 자주색과 붉은색이 같은 색이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 절대 다른 색입니다. 미술에서는. 자, 사설입니다. 테러 지원국 북한 미중 합작 최고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최고의 압박을 펼 가능성이 높다. 죄송합니다. 중국으로서 자신들의 중재마저 거부한 북한을 마냥 감싸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다. 이걸 바로 봐야 된다.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지금 짜고 치는 고도리를 치고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 즉 트럼프의 전략을 다 알았다. 트럼프는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김정은이가 땅굴로 이 바둑판 땅굴망으로 내려와서 4분 만에 잡을 사람 잡고 사흘 전쟁을 통해서 25만 명의 미국인을 포로로 잡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자가 해적 시진핑이다. 그러므로 시진핑이가 특사를 보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안 만났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이제 땅굴로 내려가서 다 잡으면 그때 중국이 들어와서 어부지리를 다 얻고 이제 중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모르면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지만 미국인 25만 명과 또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오산 비행장, 군산 비행장에 들어와 있는 또 제1 19 군수지원 3니까 저 대구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 있는 물자가 그대로 중국 손으로 들어간다. 이거 대비하기 바랍니다. 브룩스 대장님, 제가 이렇게 외쳐도 귀 막고 눈 막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당신은 올남전에서 패망한 아담스 대장과 같이 무능하고 미국의 이익을 동아시아에서 후퇴시킨 바보 같은 대장으로 그 이름 브룩스가 기록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위협하는 대기업발 고용 한파. 아까 9만 명을 줄어들었다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민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일자리는 2,323만 개로 전년보다 22만 개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31만 9천 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가 8만 5천 개와 비영리 기업 일자리 1만 6천 개가 감소한 결과다. 2015년 대기업이 일자리 12만 개를 늘리면서 고용시장을 주도한 것에 비해 대기업발 채용 한파 조짐이 역력하다.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주사파 청와대가 쓰고 있는 전략이 경죽보불입니다. 네, 맞네요.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네. 그래서 국세청까지 동원돼서 이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는 국세청이 잘못한 게 없다. 누구 때? 박근혜 때와 이명박 때만 잘못한 게 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90%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하고 이제 인공기만 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면 홍준표는 제대로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한국당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5.18 북계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5.18을 민주화로 해준 김영삼 그림을 갖다가 붙여놓고 찬양하는 자가 홍준표 당입니다. 홍준표 씨를 내가 유보하면서 지켜봤지만 홍준표의 리더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을 아우를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아우를 수가 없고 자유민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김영삼이 5.18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역적을 한국당 당사에다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이미 저기는 가망이 없는 집단이다 라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너무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 사태를 보고 그동안에는 정말 많이 침묵을 하셨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 태극기를 흔드시는 우리 애국자분들께 한 말씀 또 남겨주시죠. 태극기 애국자 여러분, 봄은 옵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참 엄동설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때 계엄령 선포하라고 할 때 그것을 말렸던 권영해, 정광영, 정광택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왜 말렸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참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한성주 장군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뭉쳐야 됩니다. 한국당, 애국당 볼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의 핵심은 뭡니까? 반공과 방첩입니다.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자가 이주 거주의 이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걸 공산당은 다 두들겨 막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반공인데 반공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방첩, 대한민국의 자유를 앗아가는 자들이 이 간첩들입니다. 종북 간첩. 저는 종북은 간첩은 북한 노동당 당증을 갖고 있고 또 북한의 군부로부터 노동당으로부터 또 북한의 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증을 받아갖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포섭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익을 좀먹는 자들 종북이라고 하는데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을 가만 앉아서 당하겠느냐?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느냐? 엄동설안이라도 이제는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수지 여사의 그 전기를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수지 여사 끝까지 살아남아서 민주주의의 꽃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욥. 하나님께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회복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복권되는 그 꿈을 꾸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저도 기침도 아주 심하고요. 또 온몸이 저리고 쑤시고 이런 연로하면 그렇지만 저보다도 더 연상이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힘을 내십시오. 이 꽃봉오리가 터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터지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터지려고, 구출하려고, 아니라고, 이 탄핵의 거짓이다, 막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유엔까지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봉오리들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톡 하고 터집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 PD입니다. 오늘도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눈물 어린 감성으로, 때로는 열기로, 화로, 분노로, 그렇지만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한성주 대표님의 피맺히는 절규를 왜 외면하십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언젠가 톡 터질 저 꽃망울을 기대하면서 개성국TV의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술서와 반성문을 쓰고 대한민국 땅굴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대한민국이 땅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북한군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해군 제독 출신이면 땅굴을 덮었던 자들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경도 합참의장님, 이제 공군 총장 출신으로서 땅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고 하는 것은 어느 놈이 만들어낸 것이냐. 그래서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이하 이들을 다 경질하고 땅굴에 대비하는 이 역사를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이 합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대장들이 만들어 놓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못 판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도 4km 파면은 6km 못 팔까, 8km 못 팔까. 이제는 전향적으로 송영무 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님,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때 당신이 작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전 책임구역 내에서 땅굴로 기어나와서 미국인 25만 명을 포로로 잡고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포로로 잡고 나면 이게 무슨 개창피입니까? 제발 땅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사 빈손 귀국 7시간 만에 트럼프는 북불량 정권으로 낙인을 찍었다. 김정남 암살, 원비어 사망 언급하며 수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했어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 때 했어야 된다. 북테러 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 트럼프 재무부 추가 제재 발표 후 2주 지나면 최고 수준 제재될 것이다. 2주 후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화 여지 있는 점 강조해달라고 한국이 미에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미 국무 브리핑에서 외교해법 희망한다. 그래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를 책임지는 자로서 외교해법은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즉각 환영, 한국은 북핵 평화 해결에 도움을 기대한다.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양국의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났다. 휴일 수당을 현재 1.5배를 주는데 2배로 주겠다. 이게 기업 죽이기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업 죽이기 정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요. 그 다음에 최소 임금을 2배로, 10,000원으로 만들겠다. 네. 이게 기업 죽이는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결론 낸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 열기로 한 휴일 근로 가산임금 관련 쟁점, 근로기준법 해석상 휴일 근로 시간이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주는 평일, 월금 5일, 그래서 일주 근로시간 최대 68시간이다. 이 일주는 토, 일 포함 7일, 여야 잠정 합의 내용 일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이제 결론을 대법원이 14만 원 내겠다고 차이네. 합니다. 예. 그래도 큰 자, 돈이에요. 대법원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명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대법원장에.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경제 죽이려고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데 모든 칼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칼날을, 양면 칼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경제가 죽고 보수가 죽고 일방통행으로 연방제 헌법까지 등장하고 이러면 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게 고스란히 바쳐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그 이전에 현재로서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석이 어떤 자입니까? 얼마 전에 그 국회 답변 자리에서 전희경 의원을 향해서 그게 질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는 이자가 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또 경고장을 날린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이 오만 방자한 자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고서도 분개할 줄 모르고 저항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부채. 그래서 김대기 씨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인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양반입니다. 소련, 미국과 군비 경쟁 벌이다 전쟁 아닌 국가부채로 무너졌다. 잘 살던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잘못 만나 빚더미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죠? 복지 선진국들 부채 줄이는데 우리는 어째서 반대로 가는가? 말 잘하네. 진짜. 부채를 늘고 가는가?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촛불 반란 그림을 청와대에다 갖다 놓고 촛불 반란으로 우리는 집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면서 갖다 놓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입니다. 보통 집안에도 엄마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자식들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네. 김대기 씨가 용감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992년 1월 1일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미국과 양대축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제정 러시아 시절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도 전쟁이 아닌 국가 부채로 허무하게 끝났다.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 무리하게 군비 경쟁을 벌인 것이 패착이었다. 세계가 모두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국가 부채는 지금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과도한 가계 부채, 일상화되는 재해, 그리고 통일 비용까지 고려하면 여력이 크지 않다. 선진국들이 보여주었듯이 복지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국가 부채 위기는 외환 위기 때 겪은 기업 부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런 자원도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핵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0.1%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복지 확대가 어쩔 수 없다면 증세를 하든지 경제 분야 예산에도 줄여야 한다. 자재 가칭 국가부채 상한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읽어볼게요. 러시아도 그 절차로 위기를 맞았다. 먼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1991년 5천 루블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었지만 1993년에는 초콜릿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 살 거 초콜릿 하나 산다는 거죠. 생필품은 바닥났고 일자리도 사라졌다. 1994년 화폐개혁으로 루블화 가치를 1000분의 1로 떨어뜨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민 재산만 허공으로 날아갔다. 결국 1998년 디폴트를 선언했다. 못 살겠다 하고 국민의 삶은 비참했다. 인구의 40%가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술집에 러시아 여성이 등장한 것을 얼마나 살기 힘들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때 러시아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다. 이런 때가 있었죠. 국가부채로 무너진 나라는 러시아만이 아니다. 독일이 1차 대전 패배 후 전쟁 배상금 갚으려다가 수렁에 빠진 것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당시 인플레가 워낙 심해 1000원짜리 빵 하나가 1년 반 만에 10조 원이 되었다고 한다. 빵 하나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던 것이 1년 반 만에 10조 원이 되었다고 한다. 봉급, 예금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무일푼이 되었다. 결국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길로 갔다. 21세기 들어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2000년대 초 파산한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이 심각해 빈곤층이 개구리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한다. 최근 파산한 베네수엘라는 굶주림에 지금도 강도와 약탈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스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 원래 위기가 오면 서민일수록 고통이 크다. 부유층은 달러나 금 보유를 위해 통해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한때 잘 살던 나라다.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산업혁명에 성공한 독일, 세계 5대 부자 국가 아르헨티나, 석유보국 베네수엘라, 관광강국 그리스, 모두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난 탓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들 모두 설마하다가 당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경고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제는 말하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임종석이를 끌어내려라 외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도 행동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홍종학까지 임명했습니다.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설 잘 쓰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20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유독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던 대표적 친문 정치인이다. 격세 상속과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맹비난했다. 그 경우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청문회에서 선 그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해온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게 완전히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자죠. 네. 이런 자들을 벤처를 해놨으니까 이게 벤처 기업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벤처 기업 죽이러 들어가는 홍종학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너무 하지 말라는 사람만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이 종북 간첩단을 안 쳐야 되는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마지못한 듯 나온 정부 입장. 외교부는 그동안 김정남 독살 사건을 테러라고도 말도 못하다가 이날은 분명한 테러라고 했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3문장짜리 입장을 언론에 언급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테러 집단과의 대화다. 테러 집단과도 협상해야만 하지만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민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북의 소가 그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종북 간첩의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칼춤을 추듯이 그 지나는 길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560m 역주행하게끔 만든,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 호텔 앞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을 불태우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하는 일을 감행하게끔 방치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반미 활동을 보는 겁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반미를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행동으로 보여준 자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 대전략이 가고 있는데 이 대전략을 요 두 사람이 앞장서서 파기하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저자들에 의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인데요. 그럼요.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자, 정치 세무조사도 내로남불. 국세청의 적폐청산기구가 20일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 등 중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세무조사 중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한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이 건의 세무조사를 조사권 남용과 세무조사 공정성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촛불 시위 참여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컨설팅 업체 두 곳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충견이 돼 반대쪽을 공격하는 일은 주로 검찰과 국세청이 해왔다. 근래에는 공정거래위도 동원되곤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역시 정치적 조사 중의 하나다. 지금 말이죠. 적폐 청산을 위한 위원회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이제 뒤집기, 보수 불태우는 작업에 동원된 것이 각 정부 부처마다 만들어진 인민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세워지는 날 이 인민위원회의 이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는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 인민재판식이네요. 달러 강세여야 된다,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는 세력이 또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하나의 세계 자산시장, 자산가격, 주식 부동산에서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2월에도 금리 올리겠지만 내년에 4번의 인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반영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강세안이 그 규모가 큰 만큼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북한은 살인 정권이다. 불량 국가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했습니다. 핵 초토화 위협, 김정남 암살을 비난했습니다. 북도원 중국 기업 등 15곳을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회의소 최고 수준 대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쌍중단 카드로 남 압박할 것, 이 태영호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평창올림픽 때 공세 전망, 평화올림픽 원하는 남 약점 잡을 듯, 훈련 중단 거부 땐 도발 명분 삼을 듯. 만 개의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대 기업사만 8천여 개가 줄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실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 정부가 쓰는 정책마다 경제를 죽이기, 또 기업을 죽이기, 대기업을 죽이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우 불안하다. 기업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외환 위기 극복 지휘한 이규성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과거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4, 5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물량으로 들고 나오고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해갖고 자기 국가가 그것을 쓰게끔 한다면 삼성, SK 이 전자 제품이 중국으로 팔려 나갈까요? 네.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는 너무 많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명한 메이커라도 속을 딱 열어보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심각합니다. 야당 청와대 홍종학이 오기 정치 이제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예산 법안과 연계 투쟁하겠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반발했다. 세금 퍼주기 정책 부작용 검증하겠다. 3야 공동전선 펼치는 미주수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 또 유승민이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핵으로 3야당 공조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수대 비안 통합 논란 끝장 못 낸 끝장 토론을 했다. 끝장 토론을 했는데 끝장은 못 냈다는 거죠. 5시간 의원총회 입장차만 확인했고 안철수 3등으로 머물면 소멸된다. 바른정당 통합이 2당 되는 최선이다. 일단은 바른정당과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당으로 한국당을 이기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성엽이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신 YS 3당 통합 연상되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드 충돌, 경찰 1,600명, 시위대 100명에 쩔쩔맸다. 이게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구조의 제일 위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 100명이 경찰 1,600명을 우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민노총 배후에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11월 7일 만찬 후에 돌아가는데 민노총 소속 이자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해갖고 560m 역주행하게 만든 이 민노총 100명이 이제 사드 거기에 뭔 물품 공급하더라도 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네. 기지로 난방장비 반입 소식에 민노총 등 100여 명 성주로 집결했다. 경찰 에어매트 찍고 벽돌로 투척했다.
올해 세 번째 충돌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은 벽돌 들고 던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어쩌겠습니까? 날카로운 물체에 휘두르고 이 보세요. 이 민노총 소속인지는 몰라도 이러고 있습니다. 21일 경북 성주에서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공사 차량을 막던 시위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물체로 에어매트를 찢으려 하고 있다. 이 에어매트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경찰이 설치한 것이다. 차 밑에 들어가 버티기. 21일 오전 사드 반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해산에 저항하며 차량 밑으로 들어가 농성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여자 머리 같기도 하고. 위험천만 벽돌. 21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진입하려던 국방부의 차량을 막아선 사드 반대 시위다가 경찰 병력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있다. 이 벽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심했지만 안 보여주더니 그래도 어때 지금은 보여는 주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민노총이 나라를 깽판 치는 현 주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시위하던 시절에는 막 한상균 그때 막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그럼요. 자, 북황병서 김원홍 군 비리 묵살로 처벌된 것 같아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빠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된 것 같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특사 안 만나고 지방 시찰했다. 시진핑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북핵 개법 쌍중단 향해 북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보인 셈이다. 양국 관계에 당분간 찬바람 불 듯하다. 이게 찬바람 불든지 아니면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하고 짜고 치는 고도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미국인 25만 명 내외를 포로로 잡는 것이 시진핑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경고하는 걸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면 이제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25만 명이 포로가 되고 이제 중국과 북한의 조중 동맹 앞에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이 역사에 아주 뭐라 할까요? 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CIA, DIA 미군 요원들 제발 땅굴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를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를 잘못했다는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수능 치는 어린 우리 그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세요.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이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수능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포항에 계신 우리 또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 여러분 이겨내고 국가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손길을 해서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다고요? 공수처 설치 관련됐네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법에 협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묻지마 만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내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저것도 형평성 있게 수사하라고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옥상 옥이다. 그러므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테크 기업의 공습, 한국 반도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추월하는 차이나 테크놀로지를 의미하죠. 110조 반도체 펀드를 만들겠답니다. 중국이
2019년까지 공장 15개를 건설하겠답니다.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천억 달러 실리콘밸리 기업과 맞먹는 데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15개 공장을 설립하면 이제 반도체가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이 이제까지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것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삼성을 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삼성 죽이기 작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네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삼성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구속해놓고 수사하잖아요. 이제까지 관행에 따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왔던 이 재벌을 이제는 범죄자로 만들어갖고 깜빵에다 가둬놓고 하는 삼성 죽이기에 들어가고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간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북한은 테러 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살인 정권 고립화해야, 이게 살인 정권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 오늘 발표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개인과 중국 무역회사 등이 포함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해 또 다른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추가 제재가 과연 무엇이 될지 2주간에 걸쳐서 쏟아내질 이 제재 목록들이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대졸자는 줄을 섰는데 대기업 일자리는 9만 개가 줄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제 축소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일자리 9만 개 대기업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외국은 영화 촬영하는데도 15만, 150만의 그 인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영화에다가 막 적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일자리 죽이는 작전은 말이 안 되죠. 그럼요. 말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세금 더 내갖고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있으면 이게 경제가 발전하겠지만 생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몰라서 저럴까요? 경제 죽이기에 나선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겁니다. 이건 경제 죽이기입니다.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낸다. 삼성 SK와 전면전을 한다.